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2020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자, 이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내년 되면요, 2020년도분에 대해서 이제 법인세, 종소세 3월달, 5월달 이렇게 신고를 할 건데요. 만약에 2018년도부터 우리가 공제를 받은 기업이다. 그러면 2018 한번 받았고요. 2019년도 세액공제 한 번 받았고, 그 다음에 2020년 이제 세 번째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을 그런 이제 때가 왔습니다. 자, 그러면 2020년도는 이제 어떻게 공제를 받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릴 건데요. 일단 오늘 하는 거는요, 아주 쉬운 케이스, 무조건 전체가 다 증가하는 아주 쉬운 케이스를 일단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바로 서식 작성하는 거 연달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예,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입니다. 자, 2020년도가 됐습니다. 이때는 이제 어떻게 공제를 받을 것인가? 3개년이 동시에 등장하기 때문에 조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경우는요, 이제 청년 및 청년외가 모두 증가하는 아주 심플한 경우인데요. 요걸 제대로 알고 있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응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2018년도도 증가를 했고요. 2019년도도 전년에 비해서 증가했고, 2020년도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한 모든 경우 증가한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2018년도 최초로 2018년도부터 이제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자, 17년하고 비교를 해야 되죠. 그러면은 이제 청년이 플러스 3, 청년외가 플러스 2, 전체는 플러스 5. 늘 제가 강조합니다만은 전체 상시 근로자 숫자가 플러스가 되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라 그랬습니다. 전체 상시 근로자 수가 플러스가 되었을 때 비로소 1차년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때는 1차년도 세액공제를 이제 계산하시면 됩니다. 3 곱하기 1100, 2 곱하기 700 해가지고 4,700만 원을 2018년도에 세액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총괄표를 보시면요. 자, 이렇게 2018년도에 4,700만 원 공제를 받고요. 그 다음에 연속해서 2년, 2번 더 받는다 그랬죠. 그래서 총 3번 세액공제를 받는다. 이렇게 항상 기억하시라 그랬습니다. 자, 2019년도로 가시면요. 이것도 별로 전혀 어려울 게 전혀 없습니다. 전부 다 증가를 했기 때문에 증가한 숫자 곱하기 1100, 그죠? 1 곱하기 700 하면 5,100만 원이 이제 나오겠네요. 5,100만 원이 이제 2019년도 입장에서는 1차년도 세액공제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2019년도 입장에서 이제 2차년도 세액공제를 한번 검토해 보면요. 2차년도 세액공제는 2018년도에 우리가 4,700만 원을 세액공제를 받았죠. 이 4,700만 원이 한 번 더 넘어오는 거, 그게 이제 2차년도 세액공제인데요. 이걸 판단하는 기준은요, 전체 상시 근로자 숫자를 보셔야 됩니다. 전체 상시 근로자 숫자가 마이너스가 아니라면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즉 감소가 아니라면은, 감소가 아니라는 말은 즉 고용이 증감 없이 증가하지도 않고 감소하지도 않고 그죠, 유지만 되어도 요 2차년도 세액공제는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럼 여기서는 플러스 5가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2차년도 세액공제 4,700만 원을 한 번 더 이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총괄표를 보시면요. 자, 2019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아까 1차년도 세액공제 5,100만 원 나왔고요. 그리고 2차년도 세액공제 요거 넘어오는 거 전체 상시 근로자 숫자가 마이너스가 아니기 때문에 한 번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요 두 개를 합치면은 이제 9,800만 원을 2019년도에 세액공제 받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020년도가 되는데요. 2020년도도 마찬가지로 2019년도와 비교해서 전부 다 늘어났습니다. 청년이 1명, 청년 외가 1명, 그리고 전체가 2명, 전체 상시 근로자 숫자가 2명 플러스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1차년도 세액공제 계산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1 곱하기 1100, 1 곱하기 700 하시면은 1,800만 원을 2020년도에 세액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그럼 2차년도 세액공제는 이제 2019년도에 우리가 얼마 계산했습니까? 5,100만 원을 갖다가 2019년도에 받았죠. 이걸 한 번 더 받을 수 있느냐? 이게 2차년도 세액공제입니다. 마찬가지로 전체를 보라 그랬죠. 전체 상시 근로자 숫자가 마이너스가 아니라면은, 마이너스만 아니라면은 받을 수 있다 그랬죠. 여기는 플러스가 떴기 때문에 당연히 한 번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3차년도 세액공제인데요. 요거는 2018년도하고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2018년도에 4,700만 원 받은 거 있잖아요. 요걸 아까 2019년도에도 한번 받았죠. 그거는 2차년도 세액공제고, 2020년 입장에서는 이제 2018년도에 넘어오는 4,700이 3차년도 세액공제입니다. 따라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체 상시 근로자 숫자가 마이너스만 아니라면은 한 번 더 받을 수 있다. 플러스가 떴기 때문에 당연히 4,700만 원을 3차년도 세액공제로서 한 번 더 받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총괄표를 보시면요. 자, 모든 것이 다 증가했습니다. 이때 증가했다는 것은 전체 상시 근로자 수도 증가했고, 청년도 증가, 청년 외도 증가, 모두 증가한 경우입니다. 그럼 2020년도 입장에서는 자, 1차년도 세액공제 받으면 되고요. 넘어오는 거 요거 2차년도 세액공제, 요거 하나 둘 셋 3차년도 세액공제 전부 다 받으면 이제 1억 1,600만 원이 아마 나올 겁니다. 이 금액을 이제 2020년도에 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따라서 2020년도는 이제 1차, 2차, 3차 전부 다 등장하는 조금 복잡한 그런 서식을 작성하는 문제가 이제 남아 있습니다. 이제 다음에는 서식 작성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이제 2020년이 되었을 때 2018, 2019, 2020 요 3개 연도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계산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제 남은 거는 이제 내년도 2021년 3월 또는 5월 달에 법인세 종소세 신고할 때 신고 서식이 있습니다. 세액공제 이제 신청하는 그 신청서가 있는데요. 그걸 직접 작성하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 바로 뒤에 계속 이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용증대 세액공제 2018, 2019, 2020 이 3개 연도에 대해서 이제 신청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를 한번 보겠는데요. 일단은 자, 2020년도에 작성하는 것을 한번 연습을 해 보겠습니다. 2020년도에 1차년도 세액공제, 2차년도 세액공제, 3차년도 세액공제 이 세 개를 전부 다 한 장에다가 기입하는 그런 훈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가 서식이 이제 필요한 서식은 이거죠. 자, 이 서식은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에 보시면요, 별지 제10호의 8서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고용증대 기업에 대한 공제세액 계산서 이걸 다운로드 받으십시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1번 보시면요, 신청해 가지고 이거는 기본적인 데이터입니다. 그죠? 그 회사의 법인이든 뭐 개인 사업자든 기본적인 데이터를 입력하시면 되고요. 2번은 자, 우리는 이제 2020년도를 보기로 했습니다. 2020년도 1월 1일부터 그렇죠. 2020년 12월 31일까지 이렇게 이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밑에 보시면요,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자, 1차년도 세액공제에 대해서 기입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로 가시면요, 요게 2차년도 세액공제, 그 밑에 있는 게 마지막 3차년도 세액공제 이렇게 구분해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제일 먼저 공제세액 계산 내용을 보시면요. 자, 1차년도 세액공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즉 2019, 2020 비교해가지고 2020년도에 증가한 인원에 대해서 공제받는 게 있잖아요. 그걸 한번 보겠는데요. 보시면은 자, 1번, 2번, 3번이 있습니다만은 1번은 전체 근로자 숫자가 얼마나 증가했느냐 이걸 나타내는 거고요. 2번은요, 청년이 얼마나 증가했느냐 이걸 나타내고요. 3번은 청년 외에 얼마나 증가했느냐 이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2019년도, 2020년도를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자, 이 청년이 1명 증가, 청년 외가 1명 증가, 전체 2명 증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은 청년이 어떻게 됩니까? 10명, 9명이죠. 그죠? 그럼 자, 기억하셨다가 우리는 2번을 먼저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왜? 청년 숫자를 묻고 있으니까. 해당 과세 연도는 2020년입니다. 몇 명이었습니까? 10명. 직전 과세 연도 2019년도 청년은 9명이었죠. 그러면은 몇 명이 늘었습니까? 1명이 늘었죠. 자, 그 밑에 청년 외에는 어떻게 됩니까? 한번 보시죠. 자, 5명, 4명. 그렇죠. 자, 2020년도 청년 외 몇 명입니까? 5명. 그리고 직전 연도 2019년도 4명. 그러면 1명 증가. 이렇게 되겠고, 여기는 이제 이 두 개를 다 합친 전체 숫자를 적으시면 됩니다. 15, 몇 명입니까? 13이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2명이 증가했습니다. 자, 상시 근로자 증가인은 전체 숫자가 얼마나 늘었느냐? 이걸 묻고 있죠. 자, 이렇게 숫자를 적어 놓으시고, 자, 1차 연도 세액공제 이제 계산을 들어갑니다. 자, 중소기업을 보고 수도권 내를 우리가 보고 있죠. 자, 청년이 몇 명 늘어났습니까? 직전 과세연도, 즉 2019년도 대비 상시 근로자 숫자가 몇 명이 늘었느냐 이렇게 돼 있죠. 자, 청년은 몇 명 늘었습니까? 1명. 청년 외도 1명. 그러니까 1명. 여기도 1명. 그럼 1 곱하기 1100 하면 1100만 원이 나오겠네요. 예, 1100만 원. 1 곱하기 700 하면 이제 700만 원이 나오겠네요. 자, 이 결과는 우리가 계산을 다 했죠? 그렇죠? 1 곱하기 1100, 1 곱하기 700. 그래서 합이 1800만 원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합계 금액을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1800만 원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800만 원. 자, 이렇게 여기는 또 2를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되고, 예, 일단은 2명 이렇게 합쳐서 증가했으니까 이렇게 이제 계산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2020년도 1차 연도 세액공제를 이제 다 작성을 했습니다. 자, 그럼 그 밑에 보시면 이제 2차 연도 세액공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질문을 잘 보세요. 2차 연도 해당 과세연도죠. 그러니까 2020년도를 말합니다. 요거는요, 직전 과세연도니까 2019년도를 말합니다. 상시 근로자 숫자라는 것은 전체 근로자 숫자를 묻고 있네요. 자, 몇 명입니까? 여기 있잖아요. 자, 15, 13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대로 자, 15명. 2019년도는 13명. 그러면은 2명이 증가했죠. 자, 그렇게 해놓고 그 밑에 보시면요. 자, 1차 연도, 즉 직전 과세연도 대비 2019년도 대비 상시 근로자가 감소했습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상시 근로자 늘어났죠. 그러니까 no, 부를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no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no로 가면 이제 이쪽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직전 과세연도 2019년도 대비 청년이 얼마나 감소했니? 청년이 감소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당연히 청년이 감소했습니까? 청년 보세요. 청년. 1명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를 체크하시면 되겠죠. 부를 체크하시고. 자, 1차 연도 직전 과세연도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증가 세액공제액, 즉 2019년도죠. 2019년도에 청년분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얼마 받았니? 이걸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2019년도를 한번 볼까요? 이거는 2019년도, 2018년도 이걸 봐야 됩니다. 그죠? 2019년도에 세액공제를 얼마 받았느냐 이걸 묻고 있거든요. 청년이 4명 증가해서 4,400만 원 받았네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다가 4,400만 원을 적으시면 되겠네요. 자, 요거는요. 청년 외에 얼마 받았느냐 이걸 묻고 있습니다. 그럼 청년 외는 2019년도 1 곱하기 700, 700만 원이네요. 네, 700만 원 적으시면 되고요.
700만 원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두 개 합치십시오. 얼마입니까? 5,100만 원이 되겠네요. 5,100.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끝났습니다. 2차년도 세액공제, 즉 5,100만 원을 그대로 공제를 받으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제 3차년도 요건을 한번 볼까요? 자, 3차년도 해당 과세연도 2020년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2020년도 몇 명이었습니까? 그렇죠. 요거, 그죠? 15명 아닙니까? 15명. 요거 똑같은 말입니다. 해당 과세연도 2020년 15명. 자, 1차년도는 전전 과세연도입니다. 즉 2018년도입니다. 그때 상시 근로자 숫자가 몇 명이었죠? 2018년도 상시 근로자 숫자가 8명이 되겠습니다. 8명 맞죠? 8명. 그렇죠? 자, 8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증가 7명 증가했네요. 자, 증가했습니다. 플러스 7. 그럼 똑같은 건 묻고 있습니다. 자, 2018년도 전전 과세연도는 2018이죠. 2018년도 대비 상시 근로자는 감소했습니까? 증가 7명 증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no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체크하시고.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전전 과세연도니까 2018년도하고 2020년도를 대비를 해보니까 청년은 감소했습니까? 라는 질문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2018년도하고 2020년도를 볼까요? 청년은 5명 늘어났네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것도 no입니다. no. 청년이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질문은요. 마찬가지로 전전 과세연도, 즉 2018년도에 청년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얼마 받았니? 이걸 묻고 있네요. 자, 2018년도를 한번 거슬러 갑시다. 자, 이거죠. 2018년도에 청년 얼마 받았습니까? 그러죠. 3 곱하기 1100, 3,300만원 공제받았죠. 그래서 여기다가 3,300만원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요거는 전전 과세연도 2018년도에 청년 외에는 몇 명 공제받았습니까? 이걸 묻고 있죠. 자, 몇 명입니까? 2 곱하기 700. 그죠? 2018년도에 2 곱하기 700, 1,400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400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1,400 적으시고요. 합치면은 이게 4,700. 그렇죠? 4,700이죠? 700이죠? 자, 여기까지 작성한 게 뭐냐면요. 이제 우리가 이걸 작성한 겁니다. 우리가 총괄표 있잖아요. 요겁니다. 2020년 기준 해가지고 1차년도 세액공제 1,800만원. 맞게 나왔습니까? 그렇죠. 1차년도 세액공제가 우리 얼마 받았죠? 그렇죠. 1,800만원 나와있잖아요. 2차년도 세액공제 얼마 받았습니까? 5,100만원. 자, 2차년도 세액공제. 그죠? 19년도에 받았던 5,100만원 그대로 또 넘어갔고요. 그 다음에 2018년도에 받았던 요게 이제 3차년도 세액공제 금액 되겠죠? 4,700만원 그대로 넘어죠? 4,700만원. 4,700만원.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1차, 2차, 3차 요 세 개를 갖다가 전부 다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1차, 2차, 3차 다 합치면은 1억 1,600만원이 되겠네요. 그럼 여기다가 금액을 적으세요. 1억 1,600 땡땡땡. 자,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글자가 잘못됐네요. 1억 1,600 이렇게 되겠죠. 1억 1,600 그죠? 1억 1,600 아닙니까?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이제 2020년도 세액공제 계산서 작성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억하실 거 맨 처음에 이제 1차년도 세액공제 적으시고 그 다음에 2차년도 세액공제, 즉 2차년도 세액공제는 2019년도에 받았던 걸 한 번 더 받는 거고요. 3차년도 세액공제는 2018년도에 공제받았던 걸 한 번 더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각자 기입을 하시고 합계 금액을 적으시면 이제 이 고용중개 기업에 대한 공제세 계산서는 이제 작성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어려운 건 쉽게, 쉬운 건 더 쉽게. Easy to understand. Easy to understand.